임플란트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잘못되면 건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의 실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수술 단계의 실패와 보철 단계의 실패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 단계의 실패는 잇몸뼈의 양과 질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심는 경우, 혹은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곳에 임플란트를 기둥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하는 과정에서 열이 너무 발생을 해서 과도한 열이 뼈세포를 녹이는 경우에도 임플란트는 붙어있지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철 단계의 실패입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임플란트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보철물이 너무 높게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과도한 힘을 받는다던가, 혹은 치아 사이사이 부분에 음식물이 잘 끼는 보철물이 제작이 된 경우에도 안쪽으로 잇몸 염증이 심해지면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빠르게 깎여 나갈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결국 의사분들의 어떤 수술이 잘 되면 임플란트 수술이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환자분들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아무리 비싼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그 땅 자체가 튼튼하지 않거나, 혹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독을 뿌리는 경우에는 그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겠죠. 그것은 바로 전신질환과 치명적인 습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수술을 한 이후에 안쪽으로 세균이 감염이 되거나, 혹은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하게 꽉 붙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면서 임플란트가 붙지를 못하고 훌렁훌렁 빠져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임플란트를 꼼꼼하게 열심히 좋은 위치에 심었어도 그 임플란트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습관 중에 하나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 주변으로 초반에 잇몸이 아물고 딱딱한 그 뼈가 굳는 과정에서 골 결합을 직접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제대로 붙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를 합니다. 담배를 한 번에 다 끊으실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임플란트가 빠져나오거나 실패를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수술을 다시 하거나 다른 방향을 시도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만큼 흡연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원장님, 근데 이 수술하시고 또 술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술도 담배만큼 치명적이지 않나요? 술은 사실 전신적으로 몸의 기능에서는 사실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술도 안 드시면 당연히 좋은데, 담배가 임플란트에 안 좋은 것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술은 사실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플란트에 영향이 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의사분의 어떠한 수술 실수,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어떠한 습관이나 전신 질환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뭔가 끝일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한번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갈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지관리의 부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 자연 치아에는 치아의 뿌리와 뼈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완충 조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치아가 과도한 힘을 받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면 이 치주인대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치아와는 조금 다른 것이, 임플란트와 잇몸 뼈 사이에 무언가 인대 조직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쪽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명을 깎아먹고 뼈를 녹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수술이 되고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임플란트는 유지 관리가 없다면 조용히 천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100%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잘 돼서 이제 치료까지 잘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유지 관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별한 습관과
사용과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특수한 구강용품 사용과 정기 검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강용품 사용 부분인데요.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치아들과 사이 부분에 틈이 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음식물이 조금 더 많이 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워터픽이라고 하는 물로 쏘는 기구로 임플란트 보철 사이사이 부분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아까 임플란트는 내 치아와 다르게 통증이 없이 염증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를 붙잡고 있는 잇몸 뼈가 튼튼하게 잘 살아있는지 아니면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조금씩 뼈가 녹고 있는지를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훌륭한 수술로 시작되지만 철저한 유지 관리로 완성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사의 수술이 10% 정도를 좌우한다면 철저한 유지 관리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지 관리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플란트를 지키는 핵심 관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술 기간에는 필히 금연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임플란트 주위를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 잃어버린 치아를 되살릴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치료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치학개론의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